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물난리가 올해 또 났습니다. 네. 올해가 물난리가 나서 뭐 작년처럼 그렇게 산사태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여름이 다 가지 않았고 언제 또 다시 수해가 생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작년과 같은 어떤 산사태와 같은 대형 재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네. 워낙 작년에 이 대구 경북 특히 경북 지역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홍 시장님이 이제 골프 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수해 당시에. 그래서 원래는 좀 뭔가 좀 자중하지 않을까 징계도 받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놀이장에 홍 시장이 갔습니다. 네. 이게 어떤 맥락입니까 도대체? 이게 좀 찬찬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게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작년으로 돌아가서 작년에 작년 7월경이었죠. 작년 7월경에 7월 15일이었네요. 작년 7월 15일에 홍준표 시장이 수해 중에 골프를 쳤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났죠. 그 무렵에 이제 말씀처럼 비가 많이 와서 경북 쪽에 산사태도 나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인명적 피해를 받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 홍 시장이 수해 골프를 쳐서 무리를 빚었는데 사실 그날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친 그날 다른 일도 하나 했었습니다. 뭐죠? 그게 물놀이장 개장식이었습니다. 아. 작년 7월 15일에도 홍준표 시장은 네. 신천에서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개장식을 갖고 거기에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난 다음에 네. 공을 치러 가셨어요. 근데 근데 공 친 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수해 중에 물놀이장 개장을 했다라는 이 사실이 묻힌 거죠. 또 그날이 주말이기도 했어요. 7월 15일이.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골프 친 것만 난리가 나고. 그래서 뭐 홍 시장은 그 이후에 당에서 징계도 받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과라고 하면서 유감 표명도 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올해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내심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물놀이장 개장식이 다시 언급이 된 건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이 7월 10일 날 신천에서 7월 10일이네요. 7월 10일에 신천 둔치에서 새로 건립한 물놀이장을 개장을 했는데 네. 하필이면은 이 무렵에 또 대구와 경북 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대구는 잠기는 지역이 있었죠. 대구도 그 침수당하는 지역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7월 10일 이 시간에 오전 시간대에 구조 작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립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고립된 분들을 구조하는 작업들도 있었는데 이날 또 홍준표 시장이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고 또 그 개장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올해만 이랬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네. 홍준표 시장은 이미 작년에 골프 쳐서 무리를 빚었고 골프 치기 전에 또 똑같이 물놀이장을 개장을 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이게 좀 대구시 시정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날 어느 정도였냐면 7월 10일이 그 대구에서는 오전 8시쯤에 네. 북구 조야동이라는 곳에서 또 인명 피해도 발생했어요. 한 분이 이제 그 농로에 나갔다가 네.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시는 네. 일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당일 오전에. 그리고 그리고 아까 하셨던 것처럼 금호강이 범람을 하면서 일부 동구나 북구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고립돼서 구조하는 일도 벌어졌었고요. 네네. 또 신천 물놀이장이라고 있잖아요. 대구의 신천을 따라서 양쪽으로 긴 도로가 있죠. 한쪽은 신천대로라고 부르고 한쪽은 신천동로라고 부르는. 근데 신천동로는 신천이 범람하면은 잠기죠. 같이 잠기기 때문에 네. 차량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물놀이장 개장식을 하는 시각에 네. 동로는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상황이 대구 이 물놀이장을 빼고 나머지 대구 지역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는 물난리였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와중에
물놀이 개장을 해서 이제 노는 거죠. 네, 네.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는 게 지역의 재난 상황을 관리 감독 컨트롤해야 되는 시장의 역할이 맞나? 2년 연속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논란이 됐던 게 그 수해 당시에 대구에서는 인명 피해가 직접적으로 뭐 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건 경북 일이지 대구 일은 아니야. 약간 맞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회피하셨다가 했죠. 네. 그때 마침 그때 참 안타깝게도 그 칠곡 쪽에서 또 한 번에 돌아가셨죠. 자전거 타시던 분이 이제 실종되셔가지고 네. 그랬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실종되신 분을 탓하는 듯한 얘기가 또 맞죠. 나와서 그게 공분을 샀던 기억이 막아 있는데 놓았는데 왜 들어갔냐? 왜 들어갔냐? 예. 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또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 이제 특히 유족들이 난리 났죠. 유족들이 반발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유족분들 중에서 예.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셨어요. 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홍 시장이 그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저는 직접 인터뷰를 못했고 일부 다른 언론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가기도 했었죠. 네. 네, 사실과 다르다. 홍 시장의 주장은. 그렇죠. 네. 그 작년에 그렇게 소위 말해서 망신을 당했는데 음. 원래 또 이러는 걸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홍 시장은 뭐 상수다. 홍 시장님은 좌충우돌 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대구시 내에 공무원들이나 참모진 중에 시장님 작년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좀 다른 분위기에서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시 피해가 어쨌든 있고 이러저러한데 뭐 개선식을 미룬다거나 참석을 안 하고 축전만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서 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너무나 이건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조언인데 충언인데 이거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얘기했다가 시장님이 예를 들어 뭐 대단한 안 하는 소리 하고 있네 마 자식 시끄러 임마 이런 반응을 보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 하더라도 진실된 참모라면 정말 홍 시장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참모라면은 얘기해야죠. 그렇죠. 아무도 얘기 못 한다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우리 뒤에 다룰 주제랑도 약간 이어지긴 한데 이런 게 저는 네. 우려하는 건 홍 시장의 이미지, 그러니까 꽉 막혀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식일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축적이 되면은 홍준표 시장은 꼰대다. 뭐 지금은 그 이미지와 다르게 청년들과 소통을 잘한다라는 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이런 사례들과 그리고 뒤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동훈 대표한테 50대인 한동훈 대표한테 계속 애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끝에는 또 소시오패스로까지. 소시오패스라고도 얘기하고 네. 그냥 그 뭐 소시오패스나 이런 건 뭐 이런 표현이나 비판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애라는 표현은 제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팬덤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연하죠. 나이 50 넘은 사람한테 애가 뭐냐? 꼰대 중에 꼰대다. 이렇게 반응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 홍준표 시장이 뭐 차기에 다른 걸 안 한다면 네.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죠. 이것만 하고 뭐 시장만 이제 앞으로 2년만 하고 안 하려나 더 봐. 이상 나 이제 뭐 할 거 다 했어. 나라를 위해서 대구를 위해서 내가 할 건 다 했어. 네. 이제 나는 은퇴해서 여생을 보낼게.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도 네. 괜찮죠. 음. 괜찮은데 전 진짜 제가 제일 우리 홍준표 시장님을 걱정하는 게 아닐까. 왜 계속 저런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저런 모습을 연출을 할까 하는 생각과 우려가 계속 듭니다. 본인의 정무 감각이 대단히 떨어져 가고 있다. 이거 누구의 탓도 아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일단 또 하고 싶고 네. 이게 제가 법률가이긴 하지만은 자 이런 거 문제 제기하면 홍 시장님 자꾸 규정에 위반된 건 아니다. 법에 위반한 사항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거든요. 이거 네. 최악의 대응이야. 정치인은 아니 법은 기본이고 법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이 수해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동질감을 느끼도록 동료의식을 느끼도록 저 사람은 멀리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걱정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정서적 동질감을 얻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법 어겼다 이거 범죄 따시는 게 아니라 맨날 지적하면 규정에 위반된 건 없대.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경선에서 네.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엔 졌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민심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민심과 같이 가는 사람이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평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에 그 맥락에서 저는 완전히 홍 시장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표현한 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타격 입은 정치인이 누구냐? 원희룡, 나경원 아니다. 홍준표가 가장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한동훈 당대표를 비난하고 뭐 소시오패스다, 배신자다, 뭐 폐쇄자다, 뭐 배신자다, 뭐 거의 뭐 선거를 지금 만든 원흉인 것처럼 뭐 극렬 비난을 했는데 이상하게 여론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는 다 압도적 우위인 거는 다 알고 있고요, 시민들이. 근데 이제 당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과거에 김기현이라는 심해 밑에 있는 해저 생물체를 당대표로 끌어올린 전력이 있던 있으니까.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저럴 때 한 몸이 돼가지고 나경원, 원희룡 뭐 전부 다 나서서 친윤들이 막 끌어올리면 혹시 이변이 생길지도 몰라라는 걱정을 했고 홍 시장님도 거기에 가세하는 모습이어서 그래도 영향이 좀 있을까 싶었는데 결과는 없었죠. 압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득표율이. 여론조사랑 비슷했고 네. 그렇죠. 비슷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2차 투표를 간다면 이기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기더라도 2차 투표까지 가서 이기면은 또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냥 뭐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게 무한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죠. 그렇죠. 65%인가? 대구 경북에서도 압도적으로 밀어줬다라는. 네. 그럼 홍 시장님이 이제 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본인이 그렇게 논평을 해서 한동훈을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했는데 우리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무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특히 대구 시민들도 홍준표 당신이 틀렸어 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당원들에게 실망했다. 실망했다. 이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살 멘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면에서 홍준표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응원했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요새 뭐 이건 다른 측면이긴 한데 네. 일종의 이제 포퓰리스트죠. 그러니까 뭐 홍준표 시장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네. 당심이다, 민심이다라는 것에 기대서 음. 옳지 않은 일도 그냥 밀고 나가는 정치인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신껏? 소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소신에 반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이죠. 그래서 실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굽히지는 않는다. 는 걸 보여주는 거여서 저는 그 부분은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하지만 저주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응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응원을 그런 소신은 인정을 하는데 오케이. 그 소신도 정도가 있지 않나. 네.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소신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정책적인 부분이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타협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사실상 보여주지 과거에 않는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정책을 이렇게 그런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뒤집더라도 이게 그런 식인 거죠. 내가 언제 그랬어. 앞에 했던 말들을 아예 없었던 것처럼 취급을 하고 다시 새롭게 뒤집어서 가는 모습들도 왕왕 보여주셨죠. 네. 처음 지난 지방선거 때 신청사 문제가 대표적이었고요. 신청사 나 원론에서 재검토하겠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게 막 보도가 돼서 난리가 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식의 입장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홍 시장님이 이번 전당대회 무렵해가 총선 패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짠 것 같아요. 나는 다음 대선에 경선에 참여해야 될 사람인데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한동훈이고 그런데 결국 여당에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사람을 정할 때는 대통령의 의중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과 척을 지지 않은 채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을 국민의힘에게 안정적으로 이양을 해야만 본인이 재판도 안 받고 뭐 처벌도 안 받고 아름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한테 정권 넘어봐 윤석열 가만히 두겠어요? 난리 나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간에 뭐 미우나 고우나 한동훈이든 누구든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줘야 하고 그렇다면 한동훈이 자빠지면 다음은 나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잘 붙어져 있어야지. 그래서 코박콩이 나온 거 아니에요. 코박콩. 예. 그런데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기적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냐면 홍 시장님이 한동훈을 비판하는 많은 이야기가 한동훈과 윤석열이 분리가 안 되는 지점도 많아요. 그렇죠. 아니 같이 검찰총장이랑 뭐 특검도 같이 했는데 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뭐 갑자기 뭐 배신자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막 자기는 뿌리 깊은 소나무처럼 당을 지켰고 뭐 한동훈은 뭐 족보도 없는 뭐 이런 취급을 하는데 한동훈하고 같이 움직이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재밌는 이게.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알리바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우리한테 가지고 온 네. 공이 있지 않냐. 와 그걸로 다 익스큐즈 되는 그 거예요. 그 공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투예요.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당원들은 네. 한동훈 대표에게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홍 시장이 그렇게 네. 비판을 하더라도 아니 다음 대권을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오면은 음. 되는 거 아니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냥 홍준표 시장의 그런 말들이 빈틈이 많은 거죠. 바로 대치기 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앞뒤 안 재고 그냥 내뱉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우리 정치인은 민심에는 지는 모습을 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자가 뭐 토론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고 소신 뭐 때로는 뭐 당원들이 뭐 문자 테러를 해도 나는 옳은 길을 가겠다. 근데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까지 그거를 역행한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중앙 정치에 대한 코멘트를 안 할 것 같은 약간 절필선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뭘 또 올리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뭐 또 이 정치판이 혼탁하고 진영 노리고 어쩌고 또 뜬구름 잡는 예? 정치판이 이래서 잘못됐어 이러면서 이제 나는 깨끗해 이런 이야기를 또 당내에 한동훈 대표를 직접 타격하는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니까 못하고. 이제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한 얘기하는 이야기를 거예요. 하는 거죠. 그걸 못 참는다. 절대로 이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자 지금 그 김재현 최고가요. 네, 최고 또 됐습니다. 맞습니다. 좀비. 아 대단합니다. 정말. 저는 이게 좀 이 부분까지도 같이 걱정스러운 건데 뭐 한동훈 네. 대표도 그렇지만 김재현 최고도 홍준표 시장이랑 완전 네. 갈라선 분이에요. 홍준표 시장이 김재현 최고에 대한 비판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앞서서. 거의 똥개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정말 말씀처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수준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2등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진 빛은 어떻게 해도 갚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주먹으로 때려서 나는 멍이나 상처는 아물면 보이지도 않고 없어졌으니까 잊게 되는데 네. 말로 만든 상처는 여기에 가슴에 새겨지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평생 안고 갈 거란 말이에요. 특히 유승민 대표 전 대표랑 지금 홍준표 시장이 보이는 모습만 봐도 거의 이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잖아요. 두 사람 모두 모습만 보면은. 그렇죠. 지금 김재원 최고나 한동훈 장관, 한종훈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관계도 거의 거기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제가 걱정이 드는 건 두 분 다 원외긴 하지만 대표나 최고위원이 원외긴 하지만 대구시가 지금 추진하는 많은 주요 정책들이 다 법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흔쾌히 도와줄까? 이분들이 네. 흔쾌히 도와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홍준표 시장 개인을 떠나서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좋을 게 없는 거잖아요.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구에 와서 기자들이랑 만나서는 우리 대구 경북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대구 경북을 제가 화끈하게 지원하겠다라는 네. 멘트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홍준표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살짝 틀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홍 시장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동훈이 한 거다. 한 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요. 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 경쟁자인데. 네. 참 쉽지 않아지지 않을까. 근데 홍 시장은 나름대로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적이라고 하더라도 만날 때는 만나고 숙일 때는 숙이고 협력을 얻어낸다. 내가 대통령 보고 옛날에는 정치력 없는 지도자라고 뭐 한마디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난 조아릴 때는 확실히 조아려 가지고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뭐 신공항 뭐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대통령한테 확실히 어필해서 밀어주겠다는 말 약속을 따낸다. 나는 누구처럼 뭐 이재명이라면 막 벌레 보듯이 안 하고 유연성이 있는 참정치인이다. 노련한 삼김 정치와 같은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예. 그런데 이재명은 만나지만 한동훈은 만나지 않는 그리고 거죠. 한동훈은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당 대표가 돼버렸어. 뭐 만날 거예요? 지금도 이제 거절하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대구 경북이라는 지지 기반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와야 하는데 와야죠. 대구에 왔는데 시장은 안 만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러면. 재밌겠다. 네, 이러면은 홍 시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네.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들을 할까? 그러니까 서문시장에 한동훈이 나타나서 환호를 받고 시청은 안 가고 그냥 정성로에서 떡볶이 한번 먹고 서울로 간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시장한테도 얘기를 안 해서 오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참 재밌겠다. 근데 이게 재미는 있는데 우리 대구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해지죠. 뭐, 아휴, 그럴 거면은 본인이 전당대회 나가지 그랬어.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훈수 둘 거면 얘기 들어보면 시대의 현각자인데. 그럼 자기가 나가서 당권을 잡고 네. 한번 시계 한번 세상을 바꿔보는 것도 좋았을 텐데. 실제로 총선 이후에 뭐 국무총리 내정설인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나이 때가 아니라는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놈의 때는 언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2년 뒤에? 2년 뒤에. 경선할 때. 그래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당이 지금 뭐 정책위원장을 뭐 누굴 뽑니 최고위원 중에 과반을 갖다가 뭐 친한계로 채우니 안 채우니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지금 권력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홍 시장님이 이제 SNS에 아무리 떠들어도 기사도 별로 안 써주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러면 또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빨리 중앙정치로 진출을 조기에 하시는 것을 저는 참 염원하고 응원하는데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이라도. 그래요. 오늘도 하여튼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대구시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수영의 이바구는 월요일마다 뵙는데 제가 다음 주 휴가 관계로 잠깐 쉬어가고 이상원 기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